나 이제 양자 알아. 어디 가서 양자 모양은 작은 거고 중첩돼 있고 얽혀 있고 그게 저야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양자 암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자 인간인데 되게 깊이는 없지만 너비는 넓고, 하지만 그나마 확대해서 보면 1픽셀이 이제 우로 내려오는 그 영역이 이제 양자 쪽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양자 암호도 이제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 상황이라 여차저차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노벨상도 받았던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말할 정도로 사실 눈에 양자라는 세상이 그래서 양자라는 세상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들으시겠지만 들으시면 알게 돼요. 아 그래, 이게 진짜 무슨 소리구나,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양자는 이제 1942년에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양자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탄생해 나왔죠. 영어로 이제 퀀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량이? 최소량. 최소량. 근데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 그쵸, 원자죠.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단위는 하나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양자가 되는 거죠. 그 원자가 더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양자에는 이제 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뭐 광자도 있고 소립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제 광자라고 하는 거고, 뭐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그 양자들이 양전하를 띄면은 양성자, 중성을 띄면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총칭해서 양자라고 합니다. 뭐 양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막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정말 딱 기본, 제가 이게 양자구나 하는 이해했던 세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 일반인들은 양자에서 어디 가서 떠들 정도면 이렇게 세 개만 알고 떠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신기하고 가장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 중첩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생겨나는 거고, 양자 암호도 그것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양자 중첩이 뭐냐면은 쪽지를 두 개를 딱 찢어서 A4 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빨간색 원을 하나 그리고 파란색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는 막 접어서 이렇게 섞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혜지 프로님한테 줬어요. 근데 서로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원이 있어요, 색깔이. 근데 프로님이 갖고 있는 거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거 상태를 중첩이라고 해요. 양자는 양자는 무엇인가가 양자를 관측하기 전까진, 그 작은 단위를 관측하기 전까진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쪽지가 그쵸. 빨간색이 상태와 파란색의 상태가 중첩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중첩인 거예요. 그렇죠. 프로님이 그거를 딱 관측을 했어요. 근데 빨간색 원이 딱 나왔어.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거는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프로님이 보는 순간 제 상태가 결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빛보다 훨씬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가까이 있어서 못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내가 정보를 탁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탁 열어보는 순간 제자리도 뭐가 팡 생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양자 중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는 여지까지 0과 1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0을 보내고 1을 보내고 0을 보내고 1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계산을 연산했었는데, 얘는 4가지 상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0, 01, 10, 11. 그러니까 한 번에
원래 지금의 컴퓨터는 두 가지의 상태밖에를 못 갖고 있는데 얘는 네 가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산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상태를 네. 우리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그 두 가지 상태를 각각을 비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네 개의 비트라서 큐비트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큐비트라고 합니다. 네. 이제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양자 얽힘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입자 간의 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도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얽힘이 언제 이게 뛰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수많은 가지수가 있는데 내가 이 가지수를 다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얘 얽힘 그런 배열들 한 번에 쫙 모아서 계산을 뚱 던지면 하나의 값이 뚱 떨어지는 거예요. 얽힘에 의해서 나머지 값들은 다 제거가 되고 정해지니까. 하나가 탕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관측하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관측 되고 있어. 관측하려고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양자예요. 왜냐면 모든 최소 단위가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양자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저기 달이 떴잖아. 저 달은 그럼 관측하기 전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걔도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 근데 걔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관측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측이 꼭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관측이 모든 걸 다 관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양자에서는 이제 공기와의 접촉도 이제 관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측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네.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거하고도 접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수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접근을 하면 이렇게 순수한 상태일 네, 때는 네, 네. 그게 뭔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뭔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네,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의 만남 자체를 네, 그걸로 인해서 다 관측이 당해서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은 초저온이라고 하나요? 네, 마이너스 273도. 극저온 상태. 네. 하드웨어 자체가 네, 하드웨어 자체가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그 상태가 돼야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어떤 냉장고 같은 데 깜깜한 데 가둬 놓고 그 안을 극저온으로 만들어야지 얘가 다른 것들하고 접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걔가 극저온이 되면은 초전도 현상 때문에 이게 붕붕 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컴퓨터 떠 있어요? 네, 자기 부상열차가 그걸로 인해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해. 네. 얘가 양자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예요 이게? 네, 네. 얘가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얘를 저온을 만들기 위한 나머지 부품들이고 컴퓨터 요한이 요만하게 있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극저온을 만드는 것들이고 아 저런 칩 같은 칩 거. 같은 네. 컴퓨팅을 하는 그 아이를 안에 위해서 그쵸. 저런 네, 네. 이거 되게 다 이렇게 신기하다. 생겼거든요. 네. 뉴스 같은 데 보면 상용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막 컴퓨터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순수한 양자 컴퓨터라기보다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지금 뭐 SK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기력을 기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근데 저건 아예 그냥 원자로 같은 개념.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뭐, 난수 발생기라든지, 뭐, 양자 분배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마치 양자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컴퓨팅을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은 다 그런 쪽으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 N승계의 속도만큼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0101 해가지고 얘를 계산 한번 했어. 쭉 계산 한번 했어. 결과값이 나왔어. 아니야. 다시 버려. 또 0100에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n승만큼 원래 했어야 돼요. 근데 얘는 2의 n승만큼 큐비트가 얽혀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을 그냥 다 보내는 거 그냥. 값이 하나만 딱 존재하기 때문에 얽힘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순간 값이 정해진다. 네. 그리고 얽힘은 얘로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 정해진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양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양자를 봤다고 쳐요. 내가 이 양자를 봤어. 네. 나 얘를 똑같이 복제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자 모양 아시죠?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얘가 원자 핵이고 얘가 원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확률이다. 여기 있을 확률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이런 궤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 저 확률이 정들인데 선이 그렇죠. 되는 예.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 궤도 정도에서 얘가 여기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봤다고 하더라도 이 확률이 이 확률하고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즉 양자는 결코 똑같은 걸 복제해낼 수 없다. 똑같은 걸 복사를 해내야 되는데 이 확률이랑 얘가 가지고 있을 운동량이나 그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없구나. 네네네. 저도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런 뭐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네네. 하면서 이게 양자 암호랑은 또 어떤 네. 관계가 그래서 있나요?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